안녕하세요, 이명빈 원장입니다. 와, 원장님 저 필러 망한 거 맞죠? 라고 물으시면 막 민망해지고 귀도 빨개지면서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쁘게 된 것 같진 않아요 라고 막 우물쭈물하면서 막 둘러대기도 하는 그런 답변을 하게 되는 부위가 바로 팔자입니다. 반대로 와, 원장님 이렇게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게 필러예요? 라고 막 명의가 된 것처럼 환자들한테 막 감탄이나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술도 역시 팔자주름 필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팔자주름 필러 망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팔자주름의 원인. 모든 시술이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상태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 얼굴에 있는 팔자주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팔자주름이 있는 우리 얼굴의 중안부라고 불리는 이 부위는 피부의 층도 매우 복잡하고 막 다양한 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환자분들께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듣는 것조차 막 불편해 하시고 원장님 뭐 이렇게 복잡해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답정너가 된 것처럼 원장님 난 그냥 딱 이것만 할 거야 라고 정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셨다가 안전하고 예쁜 팔자주름 필러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팔자주름의 원인 첫 번째는 바로 볼처짐입니다. 우리 얼굴 피부의 탄력이 저하가 되거나 나이가 들면서 중력이나 노화로 인해서 볼살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도드라지게 되거든요. 주로 앞볼에 살이 많은 분들은 이런 변화를 나이가 많지 않아도 20대 후반이나 30대에 빠르게 느끼시기도 하고요. 반대로 얼굴에 살이 많던 분들이 체중이 빠지면서 앞볼의 볼륨이 쑥 없어지면서 피부가 막 더 빨리 처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얼굴에는 크게 두 가지의 지방이 있거든요. 깊게 위치한 심부지방과 얕게 위치한 표층지방이 있는데요. 얼굴에 살이 빠지게 되면요, 피부도 처지지만 이런 지방의 위치나 모양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위치가 바뀌면서 팔자주름 위쪽으로 지방이 쑥 쌓이게 되면 보기 싫은 팔자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팔자주름의 원인 두 번째, 바로 뼈의 구조입니다. 영어로는요, 리스토 스페이스라고 하는 불리는 위치인데요. 여기는 마치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움푹 패인 공간입니다. 삼각존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공간인데요. 이러한 얼굴의 뼈의 구조는 팔자주름의 모양과 깊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삼각존이라고 불리우는 리스토 스페이스는요, 선천적으로 푹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이 어렸을 때부터 보기 싫은 팔자주름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냥 팔자 필러를 간단하게 하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팔자주름의 원인 세 번째는 바로 근육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거나 웃게 되는데요. 말할 때 사용하는 표정 근육이 반복적으로 작용하면 팔자주름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콧볼을 넓게 해준다거나 콧볼을 찡그려서 올려주는 근육, 그리고 윗입술이나 잇몸을 움직이는 근육들입니다. 이런 근육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신 분들은 콧볼을 웃는다, 팔자주름으로 웃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육을 이용해서 웃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팔자주름 필러를 반복해서 하거나 한 번에 들어간 필러 양이 많으면 퍼지거나 이동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팔자주름의 원인 네 번째, 바로 유전적으로 피부가 얇고 지방층이 적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팔자주름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자주름 위에 피부가 띠가 잡힌 것처럼 쭉 보기 싫게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포함됩니다. 팔자 필러 망하지 않는 법. 그럼 어떤 경우에 팔자 필러가 망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 팔자주름 중에서 그럼 어떤 팔자주름이 바로 필러에 적합할지 설명드려 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은 좀 허망하지만 적당히 처지고 그리고 적당히 꺼진 경우, 그리고 앞볼에 살이 적당히 있는 경우입니다. 원장님 뭐 이럴 거면 무슨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어 라고 싶으시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너무 많이 꺼져 있거나 처짐이 심하거나 앞볼 살이 많은 분들은 팔자 필러가 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팔자주름이 너무 깊지 않고 살짝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정도라면요, 필러가 마치 스폰지처럼 주름 사이 이렇게 부드럽게 메꿔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마치 얇은 이불 속 빈틈에 솜을 살짝 채워 넣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죠. 앞볼의 처짐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요, 필러로 주름을 채우게 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처짐이 경미한 상태라면 필러만으로도 주름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지만 볼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리프팅이나 레이저 같은 것들을 함께 해보시는 게 좋아요.
팔자주름에 필러를 많이 채우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주변에서 팔자주름 필러 실패하신 분들이 나 원숭이상이 된 것 같아, 인중이 길어진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런 비유가 사실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하지만 팔자주름 필러가 실패한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팔자주름이 있는 중안부는요, 우리 얼굴에서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얼굴에 볼처짐도 많고 피부에 탄력도 없는데 주름에 필러를 많이 넣게 되면 이 중안부가 과도하게 부각돼 보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숭이처럼 인중이 길어 보인다거나, 반대로 팔자주름이 꽉 차게 되면 오히려 더 밋밋해져서 어색한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팔자주름 필러를 한 다음에 원숭이처럼 보인다, 인중이 길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들이 팔자주름을 필러로 꽉 채우게 되면요, 옆에서 봤을 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볼륨감도 없어 보이고 인중도 길어 보이고 입술도 튀어나와 보이고 이런 현상을 겪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팔자주름 필러가 망하는 또 다른 사례는 필러를 반복하는 경우거든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식빵 위에 잼을 바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식빵 위에 맛있는 잼을 발라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잼이 옆으로 퍼지게 되잖아요. 잼 위에 잼을 얹으면 잼이 또 퍼지고 더 퍼지는 것처럼 필러를 반복해서 하시게 되면 필러가 주변을 퍼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위의 필러를 2번 또는 3번 연속해서 받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필러 녹이는 주사를 받고 다시 상태를 분석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필러 자체를 좀 싫어하시면서 콜라겐 생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스컬트라나 밸런세, 레디어스와 같은 시술, 아니면은 젠버나 캐번 같이 리프팅으로 팔자주름을 펴주는 시술,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팔자주름 필러는 진짜 간편하고 가성비도 너무 좋아서 매우 좋은 시술인데요. 반대로 의사 선생님들이나 환자분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면 필패할 수 있는 부분도 팔자주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부학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중안부의 특성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팔자주름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시술하게 되면 아주 잠깐은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잠깐도 좋지 않고 내가 바로 필러 망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팔자주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팔자주름 망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만큼은 팔자주름 필러가 망하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촬영을 해보았고요. 치료 효과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야 되고 부작용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름의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도 하시고 잘 상담도 받고 꼼꼼하게 진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